지금 사실 어제하고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토마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이것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막후에서 어떤 그 상당한 실력을 행사한 걸로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 게이트로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 여론조사 뭐 이런 문제, 뭐 다음 주에 또 어떤 조사 어떤 그 보도 내용이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밀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안철수,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에도 사실상 선대위원장급으로 활동했던 거 아니냐라는 정황이 드러나는 카톡을 본인이 또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라는 사람은 본인이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는 거는 절대 못 참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안철수 의원이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은 모른다는 그 명태균 씨 입장에서 도발을 한 거죠. 예. 감히? 감히 나를 몰라? 그러니까 도발을 하니까 바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안철수 대선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했던 최진석 교수와 명태균 씨 본인이 나눈 카톡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카운터 파트너로 그 밑에서 물밑 조정을 했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냐 못했냐는 제가 보기엔 중요하지 않은 완전히 격가지고, 그거는 그냥 일종의 에피소드 비슷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네.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아니 이름도 없는 중앙 무대에선 적어도 네.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고 이른바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보기에도 어렵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만한 어떠한 커리어나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근거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는 왜 그렇게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김해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빨리 보고하라고 할 정도로 많이 의존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네. 그 제가 보기엔 그거는 다른 우리나라의 유수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하지 않았던 거를 해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오늘 그 P&R 리서치 그 대표가 인터뷰한 서명원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더라도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공표되는 여론조사가 아닌 것은 가중치를 줘도 뭐 문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뭐 정당 조사에서. 이제 그러면 실제로 문항 설계나 이런 것은 서명원 대표가 안 하고, 이분은 약간 하드웨어 전문가지 회선을 갖고 있는 어떤 업체 사장에 불과한 거지, 뭐 이분이 뭐 실제로 조사 분석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내용을 보면. 그러면 명태균 씨가 문항 설계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윤석열 후보에게 계속 보고를 하면서 접근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유리하게 나와. 그리고 이거를 보수 언론들이 앞다퉈서 막 보도를 받아줘. 해줘. 그러면 이게 영향력은 점점 커지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이거 이러다가 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위기감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역할을 했다. 뭐 조작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누군가 작업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은 들었다는 게 서 대표의 주장이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일단 이제 윤석열이라는 캐릭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최근까지도 많이들 지적했던 게 뭐 유튜브만 보지 말고 하다못해 보수 언론이라도 좀 읽어라, 조선일보라도 읽어라, 네. 이런 식의 얘기들 하잖아요. 이거 네. 유튜브 많이 본다는 얘기는 주변에 측근들이라고 꼽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직접 방송에서 다 한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어찌 보면 폭이 좁다라는 부분은 여러 군데서 드러났죠. 그러니까 그 정치에 대해서 권력에 대한 어떤 욕심은 있을지 몰라도 여의도 정치권을 뭐 잘 안다거나 네. 아니면 정치적으로 전반적으로 국가의 어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이전부터 준비해왔다거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 접촉이었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되게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찾았던 그런 캐릭터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원래 정통 보수의 출신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뭐 국민의힘 이쪽도 아니고 오히려 뭐 김건희 여사는 뭐 우리가 민주당에 다 가깝다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사실 굉장히 낯선 존재가 들어왔는데 그 독특한 캐릭터가 그 캐릭터 옆에 그럼 어떤 사람들이 붙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도 식견이 있고 이 사람도 정치를 읽고 그러면 누군가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거나 아니면 듣지도 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데이터랍시고 갖고 왔을 때 주변과 경계를 가지고 보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어떤 상황 파악을 하려고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윤석열이라는 캐릭터는. 근데 그게 또 성공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 얘기가 귀에 들어올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런 종류의 어떤 정치에 관여한다고 주변에 많이 뭐 브로커로 가는 사람들도 많고 뭐 장 기자님 더 잘하시잖아요. 그 여의도 정치판에 떠드는 그런 인물이 얼마나 네, 많은지. 많죠. 그런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덜컥 김건희 여사 이름으로 취임식에도 초청했고 그러니까 갑자기 10년간 저희 정치판에서 잊혀지다시피 했던 김영선 전 의원이라는 사람을 연결도 시켜줬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지금은 그래서 벌어진 일이고 그러면 거기서 한두 군데서 끝났을까?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거고 여기 이제 저는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하고 있는 이 명태균과 관련된 일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두 가지. 네. 일단 명태균과 같이 일을 했다고 하는 그 강모 비서관 네. 그 있는 동안 내내 녹취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2년치 국정감사 나오겠다고 갖고 있다. 네. 2년치는 이제 아마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그 비서관인 거고 그때 11년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명태균 녹취록은 11년치예요? 11년치인지는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많이 갖고 있다라고 거의 다 갖고 있다라고 다 얘기했으니까. 갖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이 네. 갖고 있고 두 번째 명태균이라는 캐릭터가 네. 지금도 이제 안철수 의원 얘기했다시피 그 뭐 저기 그 저 이준석 의원 얘기할 때도 또 이준석 나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해 곱하고 있는 사진 확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은 두 가지인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런 누구 거. 이거는 이제 김영선 전 의원 녹취록 보면 1원짜리까지도 반은 나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툭 떼는 게 아니라 계속 다달이 내가 당신은 나 없이 못 살아 이거를 다달이 확인했던 사람인 거고. 뭐 의원님 어떻게 국회의원 뭐 공천 예, 어떻게 받는지 예, 아시죠? 예, 라고 이런 얘기를 식으로 했다는 확인해야 거예요. 됐던 사람이고 네. 그리고 나 무시당하는 절대 못 차는 거고 그 캐릭터에서는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네.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 그 걸까요? 얘기 대응을 잘못했다가 못하고. 네. 뭐 나 모른다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김영선 의원이 아니라 나야 네. 라는 발언 자체가 이것은 기자들이나 언론에 주는 시그널이 아니라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렇죠. 나를 무시하는 거 절대 못 참는 사람 예. 플러스 나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야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도 있고. 나 윤석열 김건희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뭐 영남권 의원들하고도 가까운 분들 많다면서 네. 하다못해 민주당 의원한테도 이렇게 접근한 적도 그렇습니다. 있다면서요. 예. 얼마나 많겠어요, 뭐가. 네. 제가 어제 전직 검사 한번 이제 전화 취재를 했는데 그분이 이래요. 사기꾼들 조사를 해보면 가장 먼저 본인에게 이익이 안 되는 사람부터 본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정치권에 가슴이 조마조마하신 분들이 많을 거야. 아니, 잘못 그렇잖아요. 얘기했다가 이거 그러니까. 명태균한테 걸리면 큰일 난다. 아니, 그전 같으면 진작에 참전했어야 될 분들이 분들이 아무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네,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네. 그럼요. 네. 스피커들이 조용하네. 예,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태균 게이트라고 부르리는 게 이 사람이 뭘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견적을 못 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정말 이 정권이 취약한 게요.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명태균 같은 사람이 영부인하고 통화한 거를 녹음해놨다가 딴 사람한테 막 스피커폰으로 들려줘. 이거 소문 아름아름 다 퍼지거든요. 그러면 그전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갑니다. 워닝을 줘요. 네. 그게 누가 됐던 그렇죠. 대통령의 친인척이 됐던 뭐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라도 음. 워닝을 줘요. 줘서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사실은 임기 초반부터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이렇게 딴 사람한테 들려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 솔직히 다 들어보셨잖아요. 너무 많아. 근데
어떠한 워닝도 없어. 예. 그러니까 이 정권이 취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시스템을 함부로 망가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민정수석실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 민정수석실이 갖는 그게 그 전에 민정수석실이 다 대통령 눈치만 봤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의 정말 가족과 관련해서도 주의를 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계하도록 조심하도록 하는 작용이 순작용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 없애버리고 그런 게 하나도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임기 초반부터. 그러니까 아니 창원시청 공무원들한테 다 들려주는데도 그게 계속됐던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그런 사람이 명태균 씨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니잖아. 예. 뭐 지금 뭐 들리는 사람만 해도 벌써 손가락이 막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직기강 라인이 완전히 멈춰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법무부로 넘어가서 인사검증만 했다는 건데 그조차도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전반적으로 상황 자체가 매우 안 좋은 거고 여기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 김대남 씨의 네. 전언에 따르면 대통령 발언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오로지 김건희 여사에게 잘 보여야 본인의 공천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될 거다. 이제 이런 분들로 똘똘 뭉쳐 있으니 아니, 국정이 지금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직기강 얘기하셨으니까 네. 공직기강 비서가 누군가요 지금? 이름도 모르겠네. 이현모. 아 이원모. 네. 아 새로 갔어요? 아니 지금 제가 그거 원래 출마하려 인사비서관이었다가 나갔다가 인사비서관이었다가 다시 돌아왔죠. 명태남 교회 나오잖아요. 출마를 하게 된 계기가 김대남 씨 그 서울의 소리 맞아요. 방송에서 서울의 소리. 이현모 날려고 나를 내보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용인갑에 출마를 했다가 떨어지니까 다시 불러들였잖아요. 근데 이게 김건희 여사와 가까웠기 때문인가 아닌가. 이 처음에 논란이 이 인사비서관 때 논란이 됐던 게 그 나토 갈 때 민간인 이용훈 비서관의 배우자가 민간인데도 불구하고 영어 그렇죠. 잘한다는 이유로 갔던 거 김건희 여사가 그 발탁한 거 아니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기강 인사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가 공직기강을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진 거는 가깝은 건 오로지 김건희 여사가 가깝다는 것밖에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폭로가 사실이라면. 예.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요? 없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그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정권 초기부터 그 제2부속실 좀 만들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공간이 부족해서 청와대는 넓은데 지금 용산은 좁아서 못 넣는다는 우리 그거잖아요. 우리 배우자 좁은데 못 놔도 이거잖아요. 아니 그거랑 뭐 사실은 뭐 공유 오피스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계속 있는데 그 와중에 이 나라 이 정도 돌아가는 거 용하네요. 아, 네? 그래도 우리가 광복 이후에 예. 시스템을 그동안 그렇죠. 만들어 놓은 거죠. 아니, 시스템도 있고 아니 지난 추석 사실 저 의료대란 큰 일 없었던 건 국민들이 현명하게 행동한 거예요. 이거 정부가 잘해서가 그러니까요. 아니라 근데 이거를 오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국민들이 얼마나 희생과 헌신으로 이거를 네 견디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 근데 뭐 우리 속담이 내가- 있잖아요. 부자 망해도 3년 간다고. 아, 그러니까 부자도 3년은 가는데 더군다나 나라는 뭐 3년 안에 뭐 어떻게 크게 잘못되진 않아요. 근데 이게 계속 미끄러지니까 문제인 거죠. 사실은 미끄러져서는 안 되고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따지면 지금 GDP가 대략 3만 5천 불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이걸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고 사실은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변의 사회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정치부터 망가지기 시작하고 지금 공직 사회는 지금 형편 없어졌어요, 완전히. 그러니까요. 요거 좀 잠깐 여쭤볼게요. 어제 JTBC 보도로 앞서 이제 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말씀을 해주셨는데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 손실 금액을 보전해 줬다. 계좌 손해를 봐서 2010년 5월 주식을 옮겼다고 했는데 4,700만 원 정도 손실금이었는데 요거를 그대로 주포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 계좌로 입금을 했다. 이런데도 이게 불기소예요? 아니 정말로 손실 금액을 보전해 준 거로 네. 공교롭게 근데 금액이 딱 맞아. 딱 맞아. 아. 어. 아니 그러면 이걸 공범으로 안 볼 도리는 없죠.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검찰에서. 예. 예. 아니 이거 지난해에 예. 그 매도하라고 했을 때 주가 맞아요. 주식 12시에 공범들끼리 뭐 7초 만에 매각이 이루어졌잖아요. 실제로 7초 만에. 7초 만에. 예. 하지만 우연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정말. 평범한 만약에 제가 그랬으면 어떻게 저 구속됐을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범으로 저 재판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펄펄 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공범들이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왜 우리만 뭐 이러면서 예? 김건희 여사는 봐주고 우리는 다 사형을 당하든 무기징역을 당하든 상관이 없는 거냐. 근데 사실은 그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주범부터 해서 관련자들이 통상적인 형량보다는 약하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가 조작을 잠깐 한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했고 그런데 주범도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네. 1심부터. 네. 보통 주범은 실형 나와야 되거든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요 정도면 다 봐준 거다. 아유, 그럼. 예? 상당히 봐줬다. 상당히. 근데 이제 저 공범들은 더 봐달라. 김건희 봐준 만큼 아니, 우리도 봐줘. 이런 그것도 거잖아요. 억울한 거지. 왜냐하면 어쨌든 집행유예 받기까지는 아유. 몇 달 동안은 구속돼 몇 있었잖아요. 년의 네. 사람이 지금 재판이 몇 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억울한 거 보통 같으면 1년 안에 끝냈어야 될 일이 지금 4년, 14년, 뭐 그렇지, 10년을 재판도 넘게. 오래 그러니까요. 어제 혹시 국회 본회의장 보셨습니까? 어떤 거? 어제 뭐 막 그 인권위원 아, 예, 때문에 예. 막 소란행위가 벌어져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회를 요구하고 막 그 과정에서 뭐 윤석열 사기꾼을 막 돌림노래처럼 민주당이 윤석열하면 원래 윤석열을 넣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계속 아. 사기꾼 누구를 향해서 사기꾼이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돌림노래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여쭙는 것은 국회도 지금 사실상 난장판 비슷하게 네. 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법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끊임없이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고 정기국회는 이제 다음 달 7일부터 국정감사는 시작이 좀 되고 또다시 또 이제 전국은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런 건데요. 중요한 특검 법안들 이 재의결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네, 글쎄 이번에 통과가 될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른바 이탈표가 나올까는 확신은 못 하겠어요. 근데 국힘 쪽도 서서히 지쳐가고 있는 거는 틀림없고 네, 그리고 적어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그럼 사석에서 얘기해 보면 아는 거니까 그거는 네.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네. 그 정말 암이 걸릴 지경이다 내가. 아 진짜 암이 걸릴 지경이다 이런 아, 말해요. 아. 국민의힘 의원이. 예.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때문에? 발암 물질이라고 표현하다. 발암 물질. 김건희 여사를? 이야.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저쪽도. 예.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치고 반감도 커져가고 있는 거는 틀림없기 때문에 이게 변곡점이 다다르고 있는 거는 맞는데 요번이 변곡점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가 되는 그 지점이 바로 변곡점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더 이상 디펜스를 포기하는 상황. 적어도 그게 전원은 아니더라도 8명 이상이 마음을 바꾸는 순간에 딱 변곡점인데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10월 10일? 그게 아리송해요. 아리송해요? 요번이 될까? 어. 요번일까 다음일까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그 사이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저희도 오늘 다룬 그런 뉴스들이 얼마만큼이나 국민들 사이에 퍼져서 실제로 파급력 이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이건 안 되겠다라고 나가 떨어질 정도가 되느냐. 그리고 플러스 결국에 그렇게 됐었을 때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친한계라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같이 괴멸하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추후를 도모해 볼 수 있는 훗날을 도모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동훈을 중심으로 생긴다라면 거기서 이제 8명 이상이 나오겠죠. 한동훈 대표가 자꾸 만나자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게 한동훈 대표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만나자고 했는데도 만나주지 않는 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동력을 그 동기를 주는 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국민의힘 쪽 저희 취재해 보면 대체로 친한계가 원외 인사들이어서 사실은 원내 동력이 없다. 좀 약한 건 아니, 사실. 그렇죠. 예. 그것도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예. 이쪽으로 차라리 가는 게 나중에라도 한 번이라도 더 살아남을 수 있는 뭐가 된다. 생기지 않느냐. 근데 그 지점에서 약간 취약점이 있긴 해요. 예. 왜냐하면 일단 정해진 임기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짧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인 임기가. 그리고 많은 국민의힘 쪽 사람들도 과연 한동훈 대표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까 자체도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붙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동훈이 약해 쉽게 말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하시라도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 사퇴 카드를 던질지도 모르겠는데 저쪽으로 붙었다가 대표직 사퇴하고 나가버리면 완전히 이제 붕 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취약점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힘을 받으려면 대통령의 임기는 1년 6개월 짧고. 남았는데 네. 대표 임기는 2년 남았어. 뭐 어. 이런 식으로 대표 임기가 더 길면 확 이쪽으로 올 거예요 아마. 네. 근데 그게 상황이 좀 아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임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약해. 원외인 거. 네. 원해가 아니더라. 원해더라도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어떤 그 보이면 정치력이 예 네. 있으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도의 이 정말 그렇죠.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근데 그래도 이쪽으로 가기에는 아직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도 뭔가 정치력을 가지고 결단해야 될 때 세게 좀 정치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만나달라니까요. 왜 안 만나주시는 겁니까? 제가 뭐 부당한 요구를 한 겁니까? 약간 모양새가 이러니까 저 양반도 약간 약하다 네. 이제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 저희가 동접이 한 16,000까지 오르다가 다시 반토막이 아 갤럽 조사 세네요. 아 이후로 회복이 전혀 안 됐나요? 회복이 잘 안 됐습니다.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다음에 또 나오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